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히로입니다. 이번엔 종이접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이 종이접기 유형을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풀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종이접기 문제는 워낙 어,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총 29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지루해하실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문제를 풀어본다, 같이 저랑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바로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린다예요. 오려 붙인다, 오린다, 오려 붙인다. 보통 이제 종이접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에서 이 네모가 이쪽으로 이제 접혀서 들어가겠죠. 근데 사실 이걸 엄밀히 따지면 이 사각형을 이렇게 잘라버려서 그냥 이쪽에다 갖다 붙이는 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얘는 그냥 얘를 잘라서 붙였다라는 거죠. 이 삼각형이 잘라서 들어왔을 때에 어떤 모양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얘도 그냥 싹둑 잘라버려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얘는 지금 앞이고요. 붙일 때는 뒷면으로 붙는다 이런 얘기죠. 얘는 앞인데 붙일 때는 뒤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돌아오면 문제를 바로 확인하면 좋은데요. 지금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에 오려 붙인 건 뭘 오려 붙였냐면 얘를 오려 붙인 거였죠. 예. 요 큰 네모를 이쪽으로 오려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리게 됐냐면 여기에 있던 원래 사각형, 자 요거 지울게요. 여기에 원래 있던 이 사각형을 얘가 가려버렸거든요. 이 가려지는 것들은 항상 뒤에 선으로 남아요. 여기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면 가려지는 선 혹은 뭐 사라진 선 이렇게 표현할까요?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도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선으로 생각하고요. 또 어떤 조합, 제가 아마 전개도 풀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선이나 혹은 조합 이 두 가지로 저는 많이 풀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이 가려진 선이나 사라진 선이 항상 뒤에는 남아 있어요. 뒤에 남아 있다. 뭐 제가 괜히 쓰려다가 자 아무튼 뒤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이제 보이던 요 선이 지금 여기에서는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 뒤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뒤를 봤을 때는 항상 요런 선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요 가로선은 남아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일단 답이 아니다 라고 지워버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뒷면을 상상하시기보다는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보기들을 바로 봐요. 보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뒤가 어떤 모양일 거다라고 하는 걸 상상하기가 좀 더 편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차이들이 나냐면 예를 들면 요 세로선이 지금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세로선이 있냐 없냐 정말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만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뒷면에 이게 있냐 없냐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어딘가 가려진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뒤에 이 선이 있으려면 가려진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봤을 때에 지금 사라진 선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었어야 했죠. 그러면 이 가려진 선이 사라진 선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라진 선이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선은 원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그냥 쉽게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는 도형을 오래 붙인다. 그러니까 이 도형을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이 뒤를 볼 때에는 항상 이 가려진 선 혹은 사라진 선 혹은 가려진 조합, 사라진 조합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기를 보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세로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조금 더 내가 어떤 걸 봐야 될지, 중점적으로 뭘 봐야 될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볼게요. 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요 도형을 한번 주목해보자. 항상 이 마지막 도형을 주목해보면 좋아요. 이 마지막 도형의 뒷면에 뭐가 있을 거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이제 내가 곧 뒤를 돌아볼 텐데, 이 뒤에 뭐가 있냐, 이걸 먼저 판단해 보시면 좋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뒷면을 돌려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요런 유형들이 다 이제 동일한 도형 모양으로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내가 돌려봤을 때 뭐가 나올 거냐, 이걸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일단 얘를 안쪽으로 접었을 때에 얘는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얘는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그냥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죠. 얘는 그냥 사라지는 거고, 이 뒤에 뭐가 있을 거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봤을 때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라진 선이 뭐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봤더니 사라진 선이 여기 하나 있죠.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왔을 때는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선은 지금 하나가 있다. 뒷면에는 선이 하나가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이 하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얘는 두 개고, 얘는 세 개고요. 얘는 하나고, 얘는 두 개고, 얘는 두 개니까 정답은 바로 3번 이렇게 찍는 거죠. 딱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지금 이 다섯 개가 좀씩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지? 여러분들이 자꾸 막 뭐 도형을 돌리려고 하시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건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선의 개수로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풀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 워낙 쉬우니까 제가 빨리 지나갈게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에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뭐 이거는 그냥 1번, 뭐 이렇게 너무 쉽죠? 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접혔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접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뒤는 사실 아무 훼손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부터 볼게요. 네, 이제부터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유형들은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을 모두 접을 수 있는 점선이 나오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찾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줄사에서 나오는 종이접기 유형인데요.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총 4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도형을 앞으로 봤을 때랑 뒤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도 도형을 바깥쪽으로 접었을 때와 안쪽으로 접었을 때, 바깥쪽으로 접었을 때와 안쪽으로 접었을 때,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나온다는 거죠. 한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 순서는 항상 이 순서대로 지금부터 문제를 풀게요. 앞쪽이 뒤쪽보다는 좀 보기가 쉽고요. 바깥쪽이 안쪽보다는 좀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앞쪽에 바깥쪽, 앞쪽에 안쪽, 뒤쪽에 바깥쪽, 뒤쪽에 안쪽, 이렇게 4개 반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앞쪽에 바깥쪽.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앞쪽인데 얘를 바깥쪽으로 접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오려버린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여기가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얘가 그대로 살아서 4번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앞쪽을 볼 때에 얘를 안쪽으로 접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얘가 앞쪽이라고 하면 들어올 때는 뒤쪽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뒷면이 어디 있냐면 이 뒷면이 여기 있겠죠.
이 뒷면이 접힌 일이 있나요? 접힌 일이 전혀 없어요. 뭔가 사라진 선이 있나요? 사라진 선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뒷면 굉장히 깨끗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깨끗한 뒷면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앞쪽으로 접었을 때 이게 지금 접힌 부분을 보면 결국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하나 찾으면 되고, 깨끗한 삼각형. 그래서 1번도 문제가 없다. 이 깨끗한 삼각형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게 2번이다. 앞쪽을 봤을 때 안쪽으로 접힌 유형이 바로 이 유형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뒤쪽을 우리가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뒤쪽을 봤을 때 먼저 바깥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바깥쪽으로 접었을 때 뒤편. 그건 무슨 얘기냐? 얘가 그대로 살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런 사각형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달려 있는데 얘가 이 뒤쪽으로 만약에 접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안을 덮겠죠. 즉, 이 원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세모가 이렇게 있는데 네모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이렇게 접어요. 네, 얘는 그대로 살아서 이런 네모가 생기겠죠. 이 네모는 이 세모를 덮을 거예요. 즉, 접는 건 그대로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접는 건 그대로 살아남는다. 즉, 이 뒤쪽에 바깥쪽을 봤을 때 내가 바깥쪽으로 얘를 접었을 때에 이 깨끗한 삼각형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뒤로 간다는 얘기죠. 뒤로 살아남아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깨끗한 삼각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2번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유형이 될 거예요. 이게 3번. 뒤쪽으로 봤을 때 바깥쪽으로 접었을 때 유형인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뒤쪽으로 봤을 때 안으로 접었을 때 뒤는 뭐가 나올 거냐 생각해보면 결론은 뭐예요? 네, 같아요. 얘는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그냥 그냥 얘가 지금 뒤가 어떻게 보일 거냐 이거거든요. 뒤가 어떻게 보일 거냐. 그러면 이 앞쪽으로 이제 가보면 이 뒤에 이제 접힌 게 있냐는 거죠. 이 접힌 게 지금 하나도 없죠. 다 안쪽으로만 접었으니까 뒤에 뭔가 선이 생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뭔가가 나와서 이렇게 나올 거고 답은 5번일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이제 비슷한 유형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안쪽 바깥쪽이 아니죠. 자,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바깥쪽 보고 안쪽 보고 바깥쪽 보고 안쪽 보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번. 자, 앞쪽을 볼 때 일단 바깥쪽으로 접었을 때 그러면 무슨 얘기죠? 이렇게 잘라서 이게 그대로 살아남는다. 그게 어떤 거죠? 네, 2번이 그대로 이게 지금 보면 1, 2, 3, 4, 5번이 다 회전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오렸다라고 생각해 보면 요거는 그대로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됐죠? 두 번째. 앞쪽인데 안쪽으로 접었을 때, 즉 얘를 안쪽으로 접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렇게 일단 들어올 거고요. 그죠? 근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얘가 지금 앞쪽이면 얘 뒤쪽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사각형의 이 사다리꼴의 뒤쪽은 어떨 거냐? 앞으로 봤을 때 지금 뭔가 훼손된 게 전혀 없죠? 그 뒤에 선 같은 것들이 생길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사다리꼴이 하나 들어갈 거다. 라고 생각해보면 깨끗한 사다리꼴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5번이 가능한 유형이다. 그러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 네, 이런 유형일 거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뒤로 들어갈 때는 그 들어간 도형을 찾고 있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좀 쉽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다음 3번. 자, 이제 뒤를 한번 볼게요. 자, 뒤를 보면 바깥쪽으로 접었을 때, 즉 얘가 바깥쪽으로 접혀 있을 때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이 사다리꼴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이 사다리꼴이 뒤에 있는 것들을 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찾으면 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 라고 하면 여기 있죠. 네. 그래서 1번도 가능한 유형이다. 이게 이제 3번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4번이죠. 뒤이면서 안쪽으로 접었을 때, 자,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버리면 얘는 오려버린 거랑 다름없죠. 얘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뒤쪽만 보면 되는데 이 삼각형의 뒤쪽을 보면 깨끗하죠? 뒤에 뭔가 선이 생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3번이 가능한 유형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자, 뒤에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도 집중해서 계속 보세요. 네,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유형이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보는 거, 뒤에서 보는 거,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자, 1번, 2번, 3번, 4번.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써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러면 멈추고 한동안 보시면서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넘어가야지 그냥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종이접기 자체를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앞쪽이면서 바깥쪽으로 접었을 때, 즉 얘를 바깥쪽으로 접었을 때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본다면 그냥 오려버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위에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여기에 있는 이게 그대로 살아남았네 해서 2번은 가능하다. 여기에 지금 요게 살아있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요 사각형이 그대로 이 뒤로 들어가서 여기 삐져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되는데 굳이 막 삐져나온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있냐? 그런 필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 위에 있는 애가 그대로 살아남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2번은 나올 수 있는 유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두 번째는 앞을 보는데 안쪽으로 접었을 때 얘를 안쪽으로 접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된다고요? 네, 얘가 앞이면 어떻게 해요? 네, 뒤로 들어갈 때 얘가 뒷면이 이제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의 뒷면을 찾으면 되는 거죠. 얘의 뒷면은 어떨까요? 뭐 앞으로 가보면 뭐 접힌 게 없죠. 굉장히 깨끗하죠. 그러니까 5번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계속 할게요. 자, 이번엔 3번 유형이에요. 뒤를 봤는데 바깥쪽으로 접었을 때, 즉 뒤를 봤는데 바깥쪽으로 접힌다는 건 무슨 얘기죠? 얘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얘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럼 뭐예요? 네, 1번. 그래서 얘가 3번 유형이다. 마지막 네 번째요. 뒤를 봤는데 얘가 안쪽으로 접혔어. 그럼 얘는 날라갔고 얘는 뭐 모르겠고 얘의 뒷면이 어떻게 보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얘의 뒷면은 어떻게 보일 거냐. 앞쪽을 봤더니 깔끔하죠. 뭐가 없죠. 다만 여기서 접힌 게 딱 요거 하나 접힌 게 있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깨끗하니까 요 깨끗한 면만 본다고 하면 3번이 답이 아니라 3번도 나올 수 있는 유형이고 4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반복입니다. 반복. 자, 앞, 뒤, 그리고 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했죠. 자, 일단 앞쪽이면서 바깥쪽을 본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예요? 네, 얘만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4번은 가능한 유형이다. 네, 두 번째는요. 앞쪽인데 안쪽으로 접혔어요. 얘가 안쪽으로 접힌다라고 하면 지금 요 사다리꼴과 요 삼각형이 각각 이쪽으로 접혀서 들어올 텐데 어떻게 보인다고요? 뒤쪽이 보인다고요. 얘가 앞인데 일로 들어올 때는 뒤로 이렇게 들어올 거다. 지금 앞에서 보면 뒤가 둘 다 깨끗하죠? 둘 다 깨끗하니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사다리꼴 그리고 요 삼각형 요 두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가 두 번째 유형이 될 거다. 자, 다음은요. 세 번째. 내가 이제 뒤를 보려고 하는데 네, 바깥쪽으로 접힌 거예요. 바깥쪽으로 접혔다는 건 뭐예요? 자, 요 사다리꼴과 요 삼각형이 그대로 살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사다리꼴과 삼각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1번은 이제 가능한 유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3번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뒤쪽을 봤는데 안쪽으로 접혔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 얘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얘의 뒤쪽을 보면 되겠죠. 얘 뒤쪽은 깔끔하죠. 뭐 아무것도 없죠. 뒤에서 봤을 때 뭐가 없죠. 그러니까 5번도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자,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는데요. 실제로 G사에서 이 정도까지 난이도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연습을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점선은 제가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면 요 점선은 안쪽으로 접힐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접힐 수도 있고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도형을 보면서 이게 안쪽으로 접혔는지 바깥쪽으로 접혔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안쪽으로 접힌 거예요. 근데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갔을 때는 보면 얘가 일로 들어왔을 때에 그대로 선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쪽으로 접힌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요 삼각형들이 안쪽으로 접히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텐데 마지막 네 번째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지금 이 선이 그대로 살아있죠. 지금 얘가 만약에 안쪽으로 접혔다면 얘가 앞이면 얘는 뒷면이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 뒷면은 실제로 얘의 뒷면을 보면 얘 뒷면은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게 선이 살아있다는 건 얘를 어떻게 접었냐면 이 뒤쪽으로 접었다는 거예요. 뒤쪽으로. 바깥쪽으로 접었다는 거죠. 자, 깨끗하게 하고 놓고 다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게 좀 어렵긴 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얘는 바깥쪽으로 접었다는 거죠. 일로 넘어갔을 때 바깥쪽으로 접었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뒤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얘가 뒤에서 바라본 아까 저희가 앞뒤 보고 바안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뭐예요? 내가 뒤쪽을 볼 건데 바깥쪽으로 접었어. 이 3번 유형이라는 거죠. 3번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그대로 살아있어야 돼요? 얘가 그대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죠? 3번 유형은 얘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얘가 그대로 살아있는 유형을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유형은 1번 그리고 3번이 나올 수 있죠. 나머지는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날리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네, 요 선이 있냐 없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죠. 뒤에 보면 이 선이 있을까요? 네, 나올 일이 없죠.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라진 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뭔가 사라진 선이 있어야 되는지 사라진 선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나올 수 없는 유형이어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유형 한번 마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안쪽으로 접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지금 어떻게 접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안쪽으로 접었네요. 왜? 이 선이 생겼으니까. 그쵸?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이 선이 그대로 살아있죠. 즉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으면 지금 얘가 잘려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을 테니까 이 가운데 선이 생겼을 텐데 지금 없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얘가 그냥 오려졌다는 거예요. 얘를 그냥 오려버렸다. 오려버렸다는 건 무슨 얘기죠? 바깥쪽으로 접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바깥쪽으로 접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항상 뒤에서 보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보는 거 바깥쪽 3번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를 이걸로 푸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유형은 뭐라고요? 얘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아남는다. 그대로 살아남아서 뒤에 가 있다. 이런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유형을 생각해 본다면 얘.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또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여기 선이 생겼으니까 안쪽으로 접은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지금 보면 마찬가지죠.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었다면 세로에 선이 생겼어야 돼요. 그죠? 왜? 얘랑 얘가 안쪽으로 접혔다면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선이 생겼어야 되는데 지금 선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네, 바깥쪽으로 접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원래는 이게 지금 뭐 안쪽으로 접혔나 바깥쪽으로 접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좀 확인이 어렵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쵸? 그래서 두 개를 다 보면 되겠죠. 뒤에서 봤을 때에 바깥쪽으로 접힌 거, 안쪽으로 접힌 거 어떻게 될 거냐. 일단 3번 유형을 먼저 보시면 뒤쪽이면서 바깥쪽이 보인다. 즉
얘가 바깥쪽으로 접혔을 때 뭐가 나올 거냐? 깔끔하게 나올 거죠. 깔끔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일단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3번 이렇게 찍어버리면 되죠. 뒤에 이 세로선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깨끗한 삼각형이 하나 넘어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바로 풀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됐죠?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또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11번. 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안쪽으로 접혔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얘는 어떻게 접혔을까요? 네, 지금 이 선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죠? 이 선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바깥쪽으로 접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깥쪽으로 접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넘어올 때는 어떻게 접혔나요? 갑자기 네, 요 선이 그대로 살아있죠? 요 선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깥쪽으로 접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네, 뒤 바 유형이니까 3번 유형이다. 3번 유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려요. 3번 유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얘가 그대로 살아있다. 요게 그대로 살아있는 유형을 생각해 본다면 네, 4번.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또 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볼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12번. 12번째 문제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쪽으로 넘어갈 때 하나씩 보면, 자, 이제 좀, 절차를 간략하게 생각해서, 이 마지막에 안쪽으로 접혔냐, 바깥쪽으로 접혔냐, 이걸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봤더니, 여기 이렇게 선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얘가, 바깥쪽으로 접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바깥쪽으로 접혔다라고 하는 걸 제가 뭐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네, 오렸다. 얘랑 얘를 오려버렸다 하면 얘랑 지금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 모양이 똑같다라고 하면 보통 바깥쪽으로 접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모양이 똑같다면 바깥쪽으로 접힌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네, 요 사다리꼴과 요 사다리꼴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 있나요? 얘는 아니고요. 얘 아니고 얘도 아니고요. 네, 얘는 살아있네요. 그죠? 그리고 얘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 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또 다른 문제 볼게요. 네, 다음 문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에 바깥쪽으로 접혔는지 안으로 접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보면 이게 만약에 바깥쪽으로 접혔다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살아남을 텐데 여기엔 지금 이상한 선이 하나 생겼어요. 즉, 이건 안으로 접혔다라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면 차근차근 멈춰놓고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혹은 이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뒤에 마지막 문제까지 풀 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 멈춰놓고 좀 생각을 하고 다시 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안쪽으로 접혔던 이제 유형이고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건 결국엔 네, 뒤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접힌 유형, 즉 4번 유형을 우리가 파야 되죠. 4번 유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얘의 뒷면을 확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 뒷면이 어떻게 생겼냐, 도대체 이 뒷면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 뒷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이 사각형을 잘라서 이쪽에다가 넘어오게 했을 텐데 지금 보면 여기에 선이 없어요. 선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뒤쪽으로 이거를 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뒤에는 선이 있다는 거죠. 뒤에는 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있다. 뒤에 이 사각형이 있으니까 지금 사다리꼴로 봤을 때 이 네모난 사각형은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이 있는 거, 없는 걸 먼저 지운다라고 하면 3번과 4번, 2번과 3번 일단 지워지고 1번, 4번, 5번만 남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첫 번째를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바깥쪽으로 접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건 알았고 이 다음에 무슨 선이 또 있을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걸 판단하기 위해선 또 한 번 앞으로 가야만 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요 선이 생겼다라는 건 내가 알았고 됐죠?
여기에서는 안쪽으로 접혔냐 바깥쪽으로 접혔냐라고 보면, 자, 원래 여기에서 요 삼각형이 접혔을 때 지금 접히는 거 이런 식으로 접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선이 여기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바깥쪽으로 접혔다는 얘기니까 이 선이 지금 위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실제로 잘랐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선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요 선 하나는 살아있다. 요 선 하나는 살아있어. 선이 하나가 살아있어. 이런 얘기죠. 선이 하나 살아있는 게 뭐예요? 네, 5번.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모양을 생각하고 돌려보고 이렇게 이해하시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이 이 선이 있냐 없냐, 선이 하나야, 선이 두 개야, 선이 세 개야, 뭐 이런 식으로 선의 개수를 파악하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네, 14번 유형입니다. 14번 한번 문제를 풀어본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는 어떻게 잡혔나요? 네. 만약에 이걸 바깥쪽으로 접었다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살아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선이 하나 생겼죠? 그럼 무슨 얘기죠? 네, 안쪽으로 접었다는 얘기예요. 안쪽으로 접었다. 그러니까 얘는 안쪽으로 접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유형은 뒤에서 봤을 때의 안쪽으로 접힌 4번 유형을 우리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유형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네, 지금 이 뒷면, 그러니까 얘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냐 이걸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뒷면이 어떻게 생겼냐 이걸 이제부터 파악해 봐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로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자, 이쪽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왔을 때는 안쪽으로 접혔냐 바깥쪽으로 접혔냐 이걸 확인해 본다면, 자, 만약에 요 사다리꼴이 그대로 이렇게 넘어왔다면 여기 선이 생겼어야 되는데 지금 없죠. 이런 선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쪽으로 접힌 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접혔을 때에 이게 어떤 식으로 보일 거냐. 지금 사라진 선이 있어요. 뭐요? 이게 그냥 그대로. 자, 이건 일단 날릴 거예요. 이건 필요 없고요. 자, 이것만 딱 판단했을 때에 지금 요 사다리꼴이 그대로 요 바깥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이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다리꼴이 살아있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사다리꼴이 살아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이 그대로 살아있는 유형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지금 네, 1번과 2번이 이제 가능한 유형이 됐어요. 자, 이렇게 살아있는 거, 여기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 확인되셨죠? 결론은 뭐예요? 이게 있냐? 지금 얘가 있냐 없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었으니까 다시. 자, 이거 있냐? 뒤에서 봤을 때 이거 있냐? 없죠? 네, 왜? 이거 다 안쪽으로 접은 거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안쪽으로 접은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선은 없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1번 이렇게 찍으면 된다. 이해되시죠? 네. 네,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15번째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라고 그냥 이야기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에 선이 하나 생겼어요. 선이 하나 생겼으니까 이건 일단 안쪽으로 접혔다라고 봐야 되죠. 자, 이 선들이 지금 안쪽으로 접힌 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유형은 네, 뒷면을 봐야 되고 안쪽을 봐야 되는 4번 유형이니까 실제로는 이 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만 이제 파악하면 되죠. 이해되시죠? 이 뒤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앞쪽으로 넘어갔을 때, 자, 다시 깨끗하게 해볼게요. 보면 그냥 포개졌죠? 그냥 포개졌죠? 그러니까 뒤에는 그냥 깨끗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생각할 필요 없이 답은 3번. 이렇게 쉽게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어서 계속 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안쪽인가요? 바깥쪽인가요? 네, 선이 없던 게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이건 안쪽으로 접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은 어떤 유형이라고요? 뒤에서 봤을 때 안쪽을 봐야 되는 유형이니까 4번 유형이고, 4번 유형을 풀 때는 우리가 뭘 본다고요? 네, 얘의 뒷면. 얘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보면 네, 얘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넘어갔을 때에 얘는 그럼 어떻게 접혔냐? 안으로 접혔냐? 바깥으로 접혔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네, 없던 선이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안으로 접혔을 거다. 지금 계속 안으로 접혀 있는 이 상황에서는 뒤에 선이 생길 일이 별로 없죠. 자, 계속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갔을 때에 여기서도 안으로 접었고요. 됐죠?
안으로 접고 안으로 접었다. 왜? 선이 안 생겼으니까요. 선이 안 생겼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다 안으로 접었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실제로 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면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됐죠? 네, 또 다음 문제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에 이번에는 따로 선이 생기지 않았죠. 그건 무슨 얘기죠? 네, 바깥쪽으로 접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뒤에서 봤을 때의 바깥쪽으로 접힌 유형 3번 유형을 보면 되고요. 3번 유형을 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얘가 살아있다. 그대로 살아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면 답은 네, 2번이요. 어디가 살아있나요? 네,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것만 찾으면 되죠. 또 다음 문제 볼게요. 네,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 자, 없던 선이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쪽으로 접었네 라고 생각해서 뒷면을 보는데 안쪽으로 접은 걸 보니까 4번 유형을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4번 유형을 볼 때 우리는 뭘 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요 사다리꼴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냐 이걸 보기 위해서 다시 전 단계로 한 번 더 가야 합니다. 자, 보면 여기에서는 자, 다시 깨끗하게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뒤쪽으로 접혔을까요? 앞쪽으로 접혔을까요? 네, 여기 없던 선이 하나 생겼죠. 여기 없던 선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뒤로 접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바깥쪽으로 네, 제가 자꾸 이걸 헷갈려 해서 네, 바깥쪽으로 접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바깥쪽으로 접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요 사다리꼴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요 사다리꼴이 그대로 살아있는 유형은 어디 있나요? 네, 5번. 굉장히 쉽죠? 쉽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이접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형별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판단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네, 19번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에 이거는 지금 안쪽인가요? 바깥쪽인가요? 보니까 얘가 만약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혔다고 하면 여기 이 선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없죠. 선이 없다라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안쪽으로 뭔가 접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안으로 접었다. 즉 얘는 지금 얘의 뒷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얘가 앞이라면 지금 이 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뒤쪽을 봤을 때에 안쪽으로 접었던 유형 4번 유형을 보는 건데 그러면 과연 얘의 뒷면이 어떻냐라고 했을 때 일단 요건 있어야 살아있어야 되죠. 얘가 이제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일로 넘어갔을 때 사라졌으니까 사라진 거는 뒤로 봤을 때는 항상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있어야 돼요. 얘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자, 저도 이거는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살아있는 걸 생각해보면 일단 1번은 답이 아니고 2, 3, 4, 5번 중에 하나가 답인데 자, 요 뒷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저분하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이 뒷면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를 더 전 단계로 가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없던 선이 하나 생겼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안쪽으로 접은 거예요. 안쪽으로 접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안쪽으로 접었으니까 뒤에는 뭐 깨끗할 거고요.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을 거고. 자,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굉장히 깨끗한 면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깨끗한 면이 나올 거다. 근데 하나를 더 봤을 때에 지금 보면 없던 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쪽으로 들어갔을 거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뒤에가 굉장히 깨끗한 면이 나와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안쪽으로만 접혔기 때문에 전부 다 안쪽으로만 접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선은 이거 하나거든요. 이 뒤는 굉장히 깨끗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답이 없네요. 네, 원래는 요거 하나만 살아있어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답이 없는 유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답이고요. 정답은
이렇게 3번처럼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3번 같은 유형이 정답일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네, 뭐 여러 번 접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작아졌는데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에 안쪽으로 접었냐, 바깥쪽으로 접었냐? 이번에는 지금 사라져 버렸으니까 바깥쪽으로 접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볼 때, 네, 뒤고 바깥쪽, 즉 3번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얘가 지금 살아 있어야 되겠죠? 얘가 살아있는 유형을 찾아본다면, 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없으니까요.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네, 21번.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에 뭐가 있나요? 네, 지금 두 개가 접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없던 선이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쪽으로 접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안쪽으로 접었었네요. 네, 안쪽으로 접었네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에 안쪽으로 접힌 4번 유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러면 얘, 얘는 모르겠고 지금 가운데 있는 요 네모의 뒤쪽이 뭐 어떤 유형이냐 이런 걸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단계로 한 번 더 가야 될 거고요. 이 전 단계가 바깥쪽인지 안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여기를 칠해버리니까 네, 안 보이는데 지금 넘어왔을 때 요 안 보이던 선이 생겼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안쪽으로 접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는 지금 깨끗해요. 그죠?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떨까요? 네, 안 보이던 선이 생겼으니까 또 안쪽으로 접어서 뒤는 깨끗하다. 아, 뒤에 굉장히 깨끗한 사각형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쉬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면 개인적으로는 좋겠는데 좀 어려운 문제, 이건 좀 약간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같이 한번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에 어떻게 될 거냐? 아, 여기에서는 아예 정해져 버렸어요. 바깥쪽, 안쪽 선이 아예 정해졌죠. 지금 얘는 바깥쪽으로 지금 접혀 있으니까 어떤 유형으로 풀어야 되냐면 뒤에서 봤을 때의 바깥 유형이니까 3번. 즉, 얘는 그대로 살아 있어야만 한다. 얘는 그대로 뒤에서 봤을 때는 살아 있어야만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Y축 대칭이 됐을 건데 이걸 실제로 한 번 더 뒤집으면 결론적으로는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유형을 찾는다고 하면 일단 1번과 5번은 제외되고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유형이 일단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2, 3, 4번 중에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없냐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되는데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일단 이렇게 잘라봤을 때 왼쪽을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 오른쪽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얘는 완전 잘라버려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예 쪼개서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 안쪽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안쪽으로 잡혔으니까 이럴 때에는 어떤 유형이 되냐면 뒤에서 봤을 때의 안쪽으로 접힌 4번 유형이 될 거니까 얘는 4번 유형이 될 거고 얘를 봤을 때 얘의 그 뒤쪽이 뭐냐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죠. 그렇기 위해서 한 번 더 뒤로 돌아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떤 유형이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그 안쪽으로 접었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이제 아무 뭐 깨끗한 뭔가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도 없던 선이 생겼으니까 안쪽으로 접혔다라고 생각하고 뒤가 깨끗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자체는 깨끗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어찌됐든 삼각형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런데 뒤는 깨끗해. 뒤가 깨끗한 삼각형이야. 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일단 얘는 확실히 아니고요. 2번 혹은 4번 둘 중에 뭐냐? 당연히 삼각형이 있는 4번이 되겠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이제 뭔가 안쪽 바깥쪽 선을 아예 정해두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자, 바깥쪽으로 접었대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바깥쪽으로 잡힌 유형이니까 3번 유형으로 풀면 되고요. 3번 유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얘는 그대로 살아있을 거다. 얘가 그대로 살아있을 거다.
얘가 그대로 살아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되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1, 2, 4, 5번 여러분들이 이거 좀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살려두자고요. 5번에서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얘도 이렇게. 얘는 아니겠죠. 사실 위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얘는 네,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얘도 여기에 덮여있으니까 아니다. 지금 사각형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니까 실제로는 1, 2, 3번 날리고 4번, 5번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뭐 이런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4번, 5번 중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요게 있는 거냐? 요 가로선이 있냐 없냐 이것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갈 텐데요. 지금 그 5번에 있는 요거 이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지금 여기선 이걸 가리키겠죠. 이게 뒤에서 봤을 때 이게 있냐 없냐 이걸 봤을 텐데 지금 그러면 이 전 단계로 넘어갔을 때에 안으로 접혔냐 밖으로 접혔냐 라고 생각해 보면 네, 안으로 접혔다 인 거죠. 여기가 안으로 접혔다. 그러니까 요 뒤에는 뭐가 생길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되셨죠? 한 번 더 갈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자, 이게 바깥으로 접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생겼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이게 생겼어. 그러니까 가로선이 생겨버렸죠. 가로선이 하나 생겼죠? 이게 바깥으로 접힌 게 하나 있잖아요. 가로선이 하나 생겼으니까 여기에서는 네,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찾아가면 돼요. 선이 있냐 없냐로 찾아간다면 사실은 더 풀기가 쉬워진다라는 얘기죠. 네, 24번째 문제예요.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에 일단 바깥으로 넘어간 거 먼저 볼까요? 자, 얘는 바깥으로 넘어갔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 3번 유형으로 얘는 그대로 살아있을 거다. 이 사다리꼴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얘 아니고요. 얘 아니고 얘 아니고 네, 2번이나 네, 5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뭐 이 선이 있는지 확인하든지 이 선이 있는지 확인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네, 뭐 이 선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좀 더 편해 보이니까. 자, 뒤에서 봤을 때 저게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한 번 더 뒤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지울게요. 그러면 자, 봤을 때에 일단 이게 바깥으로 접혀.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이게 뒤에서 봤을 때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지워진 선이 없죠. 이거 뭔가 여기 선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지워진 선이 있나요, 없나요? 네, 있어요. 어디 있나요? 네,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바깥쪽으로 접혔으니까 이렇게 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 얘가 지금 뒤에 계속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2번이 답이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긴 없으니까 간단하죠? 네, 이런 식으로 선을 자꾸 찾아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 라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우리가 항상 바깥쪽을 먼저 봤었죠? 자, 여기에서는 이게 바깥쪽으로 접힌 거고요. 이게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니까 1, 2, 3, 4, 5번 봤을 때에는 네, 3번, 5번만 지금 가능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유형, 여기에 있는 요 유형,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 하나를 더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 차이거든요.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한 건 뭐가 이해하시기가 편하냐면 이게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제일 편하냐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삼각형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지금 접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안이 깨끗했냐? 그러니까 깨끗한 삼각형이었냐? 아니면 이것처럼 뭔가 하나가 더 있었냐? 그러니까 깨끗했냐, 깨끗하지 않았냐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이 위에서 이 삼각형이 이 뒤로 봤을 때 깨끗했는지 깨끗하지 않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 단계를 봐야 되겠죠. 이 전 단계를 봤을 때에 지금 안으로 접혔다면 깨끗했을 텐데 이게 바깥으로 접혔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접혔다라고 하는 건 뭔가 뒤가 지저분해졌다는 거예요. 왜?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으니까. 뒤에 뭔가 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끗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3번 이렇게 찍어도 별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사실은 이해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또 다른 문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지금 바깥쪽이죠? 바깥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요게 그대로 살아있어야만 해요.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니까 지금 일단 4번, 5번은 아니에요. 1, 2, 3번 중에 하나를 찾아야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네, 요건 안쪽, 자, 바깥쪽을 항상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바깥쪽을 항상 먼저 보면 얘도 살아있어야 되죠? 얘가 살아있는 유형은, 네, 얘랑 얘다. 그래서 2번도 날렸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네, 이게 있냐 없냐 이것만 이제 판단하시면 되죠. 자, 지금 얘 날렸으니까 얘는 볼 필요 없어요. 얘 날렸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뭐 얘는 원래 볼 필요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건 요 사각형. 엄밀히 따지면 지금 얘는 이렇게 넘어와서 얘를 다 날렸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날렸으니까 얘는 이제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요 사다리꼴만 딱 봤을 때 이게 뒤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이것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돼요. 근데 봤을 때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지금 다 안쪽으로만 접혔으니까 뒤가 깨끗하겠죠? 네, 뒤가 깨끗하니까 결론은 3번이 답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 볼게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한 3문제 정도 남았는데요.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넘어왔을 때 안쪽으로 지금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뒷면을 볼 때 안쪽을 보는, 즉 안쪽으로 잡힌 걸 보는 4번 유형을 본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네, 얘 뒤쪽이 어떻게 생겼냐? 이걸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죠. 얘 뒤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를 더 가야 되고요. 봤더니 바깥쪽으로 접힌 게 하나 있다. 얘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죠. 얘가 그대로 살아있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 네, 1번, 2번, 얘는 아니고 4번, 네, 5번 아니고 이렇게 1, 2, 4번 이렇게 세 개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를 완전히 덮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어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완전히 덮은 2번 유형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자, 여기 쪼개 끝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이냐 4번이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해해 보신다면 제가 그 이게 안 지워지지? 네, 그냥 문제 풀게요. 자, 그러면 제가 전개도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양을 찾을 때에 특징적인 걸 찾아서 그러니까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이랑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지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봤을 때에 잘 보세요. 지금 요 3번 유형에서 봤을 때에 지금 그 요 삼각형이 접히면 실제로는 이렇게 접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접히겠죠. 일단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접었을 때 지금 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얘는 그대로 뭘 보고 있어요? 이쪽을 보고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양을 다 완전히 봐야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것들만 찾아서 문제를 풀어도 쉽게 문제가 풀리니까요.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항상 필요한 것들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8번 유형이고요. 자, 이렇게 넘어왔을 때 바깥쪽을 먼저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얘가 바깥쪽이니까 이게 살아있는 걸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 뒤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게 있는 유형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보자. 네. 역시 제가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보이세요, 이게? 네. 여기 2번 있네요. 끝났네요. 네, 너무 쉽네요. 네, 2번만 이렇게 네, 하나가 살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이 답이다. 다른 건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 바깥쪽을 먼저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바깥이에요. 이 사다리꼴이 마지막으로는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을 찾는다라고 하면 네, 여기 이렇게 5번이 사다리꼴이 있네요. 나머지 것도 있나요? 네, 없네요. 문제가 너무 쉽네요. 네, 마지막 문제인데 너무 쉬워서 네, 답은 5번인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가 너무 허무하게 끝나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다시, 일단 첫 번째, 오려서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사라지는 선은 항상 뒤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앞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접히는 요 유형은 선이 자꾸 생겨요. 선이 생겨.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접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접히면서 여기 선이 생기죠. 만약에 이게 바깥으로 접혔다라고 생각하면 안쪽에서 봤을 땐 선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다. 이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유형 말씀드렸죠.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앞에서 보는 경우, 뒤에서 보는 경우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항상 체크는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접히는 거를 볼 때는, 바깥으로 접히는 걸 볼 때는 만약에, 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할게요. 자, 바깥쪽으로, 이게 바깥쪽으로 만약에 생긴다, 바깥쪽으로 접혔다라고 했을 때 앞쪽에서 봤을 때는 얘를 그냥 날려버리면 되죠. 이거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1번 유형이에요. 됐죠? 마지막 정리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테니까 좀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앞쪽으로 봤을 때 안으로 접힌다. 안으로 접히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안으로 접힌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나요? 얘의 뒷면, 얘가 앞면이면 얘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체크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요 전 단계로 가서 보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딱 요것만 보시면 되죠. 세 번째는, 네, 뒤쪽을 봤을 때 바깥쪽이 보인다. 자, 이게 만약에 바깥쪽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거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이 사다리꼴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게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봤던 유형이에요. 그죠? 이게 중요한 유형이니까 좀 판단을 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뒤쪽으로 봤는데 안쪽으로 접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해요? 자, 얘가 뒤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 앞쪽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겠다. 이게 네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이 1, 2, 3, 4번의 유형을 각각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신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 29문제를 제가 다 풀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종이접기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 봤어요. 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여러분들이 종이접기 문제를 풀 때 좀 예전보다는 쉽게 풀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